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주식 채널의 아입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장에서 제가 관심 종목으로 지금까지 올렸던 종목들을 한번 중간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한국금융지주부터 보도록 할게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일 최근에 알려드렸죠. 그래서 저는 우선주로 매수를 진행했고요. 우선주뿐만 아니라 한국금융지주 보통주도 또한 같은 흐름으로서 움직이고 있으니 어,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냥 보통주로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래도 조금 더 변동성 있는 거를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선주에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고요. 그래서 우선주와 보통주 차트 둘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박스권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했다시피 과거에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 4월 달에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입부를 박스권 하단으로 잡고요. 동일하게 이때 한번 꼬리를 들면서 상단에 눌렸던 그 상단 위치를 박스권 상단으로 뒀습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 놓고요. 중앙선을 그려 보았을 때 정확하게 지지와 반등이 나오는 지지와 저항이 잡히는 구간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구간,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그다음 여기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이 잡히고 이 구간이 뚫리면 더 크게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큰 상승이 나오고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이 박스권이 진짜로 잘 먹혀요. 그래서 보시면 이 박스권 하단 부분에서 중앙선을 계속 지지 저항을 받다가 흘러내렸죠.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이 박스권 중앙선과 박스권 하단의 중앙 라인이에요. 그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박스권 중앙 라인에서 저항 받고 다시 또 중앙 라인까지 내려갔다가 뚫지 못하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박스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큰 박스권으로만 보시지 마시고 이 박스권과 이 박스권의 중앙선 또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중앙선, 그러니까 중앙선의 개념을 계속해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이 중앙선 라인을 깨트리고 내려온 상황에서는 이 밑에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았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의 바닥 구간, 지금 현재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구간은 여기와 여기에 중앙 라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73,800원에서 반등이 나왔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찍고 다시 올라가는 모습 보고 오늘 또 추가 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날은 7월 27일 날 큰 하락 두 번 맞고서 이때 한 78,000원에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한 3, 4%, 4% 이상 넘게 빠졌었어요. 오늘 장중에는. 그래서 오늘자에 또 다시 한번 좀 비중 크게 해서 들어갔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3,800원인 이 중앙선의 개념이 도입되는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지금 월요일장이 끝났잖아요. 그럼 이제 화, 수, 목, 금인데 금요일이 상장이에요. 카카오뱅크 상장. 그래서 아무래도 화, 수, 목 중에는 어느 정도 이 하락세의 회복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이 85,000원 구간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만약 카카오뱅크가 따상에 성공을 한다면 85,000원에서 뚫고 강하게 또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확률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85,000원 선까지는 회복할 가능성이 높으니 금요일까지 그 과정에서 이 저가 매수한 물량들을 조금씩은 비중 조절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선주는 그렇고요. 한국 금융지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일단 제일 깔끔하게 나오는 도지 캔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지 캔들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추세의 전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만나면서 십자가 모형을 만드는 게 이제 도지 캔들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추세의 전환 흐름을 만들어 준다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캔들 봉 모양으로 잡혀요. 근데 한 6거래일 정도, 5거래일 정도 계속해서 하락하다가 밑바닥에서 이렇게 도지 캔들이 나왔다라는 것은 반등의 신호가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바닥으로 잡혔고, 보통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지 캔들이 십자가 모양으로 잡혔으므로 화수목 정도에서는 금요일 전까지는 어느 정도 이 하락분을 회복하는 그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회복 구간에서 일단은 금요일날 카카오뱅크 따상을 하면 더 오를 건 확실하지만, 그게 이제 될지 안 될지, 오히려 진짜 하락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저점 매수한 구간에서는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회복하는 구간에서 비중 조절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 목표가를 보신다면 102,000원 으로 저는 일단은 1차로 한 비중 조절에 들어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판단을 해서 아예 그냥 다 팔고 나올지, 아니면 더 홀딩을 해볼지, 더 높은 구간으로 볼지를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한국금융지주에 대한 얘기는 마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엠바이오니아입니다.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이제 1,500원 구간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이 구간에서 일단 손절을 하고, 일단 다시 한번 매수 구간으로 본 구간이 이제 9,500원에서 1,200원 사이로 계속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200일선까지 이제 근접해진 상황에서 9,500원 라인까지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세력들도 매집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갑자기 반등이 나오기에는 너무 긴 하락 횡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큰 상승이 보이기에는. 그래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한 19,500원 사이에서 지금 구간에서 하루에 조금씩 물량을 쌓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일선이 그리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일선에 근접해 있고, 200일선에서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고 어느 정도 그 바닥에서 기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그림이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 좀 개인적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조금씩 모아가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엠바이오니아는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엠바이오니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조금 길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엠바이오니아 목표가는 지금 제가 다른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차트가 현재 보고 계시는 차트가 엠바이오니아 1일봉입니다. 지금 제가 피보나치 배열 추세선 라인을 그려놓은 건데, 정확하게 밑바닥과 밑바닥을 일치하면서 그려지고 있고요. 이 추세 라인은 파동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추세, 여기 추세, 여기 추세, 여기 추세, 여기 추세, 여기 추세. 그래서 이 상승 구간에서 이 그 매도 라인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고점 라인을 좀 잡기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파동 라인이 지금 굉장히 고점으로 계속해서 잡히면서 내려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큰 변동성을 그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장기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계속 꼭지 찍었다가 다시 밑바닥 찍고, 꼭지 찍었다가 밑바닥 찍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아픈 주식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 가치와 연관이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지금 바닥 구간에 있을 때는 그냥 뭐 의심하지 말고 조금씩 여윳돈 현금이 모일 때마다 조금씩 계속 모아갈 생각이고요. 지금 9,600원 선에서 이 라인까지도 깨진 상황이에요. 근데 200일선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 반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상승이 나온다면 저는 보수적으로 본다면 여기 상승 구간, 그러니까 이 지금 1파동 라인의 상승 구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라인으로 잡히는 이 추세 라인을 이어서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보고 있으니까 일단 한 16,000원, 16,500원으로 잡히네요. 9월달까지 상승한다 보면 추세 전환해서.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일단 엠바이오니아는 이렇게 해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LS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동일하게 박스권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LS는 근데 이제
오늘 좀 안 좋게 흘러내렸어요. 제가 이제 이 73,300원 부근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이 73,300원에서 깨지는 걸 보고 여기에서 좀 더 비중을 더 털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S를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다 거의 한 70% 정도는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리고 오늘장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지금 중앙선 라인까지는 다 한번 내려오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떨어진 데에는 아마 이제 지금 한동안 열도명산 때문에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LS 일렉트로닉이나 이런 지주사들도 좀 이런 상승분이 반영이 된 것인데, 아무래도 이번 주말 동안 비가 오면서 이런 열돔이 해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런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LS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럼에도 실적도 괜찮고 장기적으로 지금 전선사업부에서 뭐 매출액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라는 건 일단은 놓치고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차트의 흐름, 수급에 의해서 그 가격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으니 일단은 한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73,000원에서 했던 거, 그리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본다면 73,300원 부분, 그리고 73,300원 부분을 못 지키고 만약 깨진다면 67,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볼 생각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 건데, 그런데도 지금 일봉상으로는 그래요. 일봉상은 그런데 근데 지금 이게 수급적으로 이게 깨진 게 조금 비정상적으로 차트가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는 사실 이렇게 올리다가 73,300원에서 밑꼬리 달면서 종가에 올리고 끝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눌린 거는 특정 누가 그냥 물량을 강하게 털고 나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누가 털었나 보면 지금 계속해서 특정 창구, 외국인 창구에서 물량을 털어나가고 있는데,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저가에서 매집을 계속하면서 물량을 계속 가격대로 올렸던 JP모건은 물량을 아직 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시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는 일단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73,300원까지 한번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래서 73,300원에서 지지 반등이 나오면서 안정적으로 다시 이 상단까지 이 73,000원을 돌파하고 위에 상단까지 뚫으려고 하는 시도를 보이는 구도로 그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박스권에서 밑바닥을 많이 다졌기 때문에, 많이 다졌고, 그리고 위에 상단에서도 많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LS 관련된 차트 분석도 마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CGV 보도록 할게요. CGV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전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매도를 진행했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조금 이제 떨어진 주가가 이제 그 밑바닥으로 조금 떨어졌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CGV 같은 경우에는 27,000원 구간에서 이제 27,000원대까지 해서 들어왔을 때 매수를 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이 스토캐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심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는 과열, 그리고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는 공포라고 보시면 되는데, 파란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저가인 건 아닙니다. 파란불이 들어와도 이게 장기간으로 긴 폭을 그리면서 유지가 된다면 계속해서 떨어지는 구간으로 잡힐 수 있고요.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빨간불이 계속 이어지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서도 어느 정도 이 스토캐스틱이 바닥을 그린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은 높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스토캐스틱이 올라가다가 이때 한번 외국인 수급이 강하게 올려치면서 좀 빨리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 번에 또 그 전환사채 물량이 나오면서 완전 꺾여 버렸죠. 근데 이렇게 스토캐스틱이 추세가 많이 꺾여 버린다면 바닥을 보러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1453을 기준으로 스토캐스틱 슬로우입니다. 슬로우
1353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그리거나 아니면 파랑불이 들어왔을 때 매수를 봐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가격대로 봤을 때는 27,500원 라인에서부터 1차 매수에 천천히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200일선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CGV 같은 경우에 지금 모멘텀이 살아나려면 코로나가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줄어들거나 정부의 지침이 좀 완화되는 그 구간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살아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릅니다. 아무도. 하지만 남들이 조금 무관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가능성이 보일 때 확진자 수가 확실히 꺾이는 게 보여지고 다다음 주쯤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할 수 있겠다라는 조짐이 보일 때부터는 좀 매수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 맞춰서 이렇게 해서 오늘 CGV까지 완료하였고요. 전체적으로 한국금융지주, 그 다음에 엔바이오니아, 그 다음에 LS, CJ, CGV 이렇게 해서 오늘 네 종목, 다섯 종목 중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